에코프로가 올라가는데 센티널 스퀘어도 올라가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다 같이 올라가야지 이쪽에 물렸던 종목의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못 넘어와요.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쳐줘도요, 여기랑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시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온 걸 봤으니까 올라왔을 때 손이 안 나가요, 개인들은요. 지금 요 구간에서 못 붙게 하는 게 세력의 포인트예요. 근데 이 와중에 시세를 안 간 놈들이 있어요. 안 간 종목들이 조금 상승 전환을 한다, 아니면 이렇게 대장급 애들이 빠질 때 안 빠진다, 버틴다, 이런 현상이 보이면 이제 그때는 좀 다른 섹터도 보고 2차전지 일부 섹터 쪽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일단 오늘 굉장히 시장이 좋았습니다. 7월 마지막 날이었는데 상당히 좀 좋은 시세를 만들어낸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주도 업종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저랑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 이 네이버가 오랜만에 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실적이 뜨겁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네이버의 챗 GPT가 이제 다음 달에 나오고요. 네이버의 챗 GPT는 오로지 한국형 내수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네이버가 우리나라 검색 포털 1위잖아요. 요 자리를 내수를 확실하게 잡겠다, 한국의 지분율을 확실하게 끌어가겠다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챗 GPT로는 최적화가 되지 않을까. 뭐 글로벌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알파벳이나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는데, 중국도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AI 관련돼서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네이버가 챗 GPT 우리나라에 올인하는 만큼 우리나라 안에서는 카카오가 우리나라 내수 메신저를 독점하는 것 같이 네이버가 아마 챗 GPT를 독점하지 않을까. 카카오는 조금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네이버가 좀 고개를 드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는 스케줄이 나오다 보니까 유동성 확보, 그러니까 성장주에 좀 베팅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네이버에 대한 투자가 조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부담감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좀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가정하에 저도 네이버를 좀 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탁금이요 늘어나더라고요. 23년 최대거든요. 이런 것까지 오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매크로 지표를 보면요, 일단 환율이 1270원, 만약에 환율이 1250원 이하로 빠지면은 본격적으로 성장주들이 고개를 확 들어 올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환율을 좀 여러분이 주시할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달러 인덱스는 빠지지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밸류 포인트 이렇게 머물고 있거든요. 요게 좀 거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만 일시적으로 외국인들이 증시를 당기기 위해서 수급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왜? 비트코인 시장도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시장이 정말로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 나올 거라면 4천만 원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좀 거짓말 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채 4.9%, 그리고 이제 10년물도 이제 거의 4%대까지 넘어서려고 하는데, 이게 일단은 5%를 넘어가거나 4%를 넘어가면은 증시의 상단이 제한이 됩니다. 적어도 빠지는 건 모르겠는데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크로 지표들. 항상 자산 시장에서는 이 환 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과 원자재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원자재 시장은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감하게 증시와 연관성이 높은 환 시장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대변하는 채권 시장,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대변하는 비트코인 시장이 생각보다 증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 이것도 일시적이고, 이 달러 인덱스 보면 우호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뭐 빅스지트 이런 걸 보면 뭐 우려를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일단 상단 제한에 대한 그런 막힘이 좀 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좀 더 랠리를 이어갈지 그 포인트를 저 집중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뭐 되게 편안한 하루였어요. 일단 코스닥이 강세를 보였는데 왜곡 현상 없이 2차전지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일 때는 시장 종합지수 그리고 상승 종목이 적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2차전지가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이 높아졌어요. 이게 되게 엄청나게 큰 변화를, 시장에서의 수급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하락 종목은 뭐 2.5%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코스피가 올라갔는데 이제 또 코스닥과 같이 상승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도주는 네이버 플러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였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뭐 포스코 홀딩스라던가 아니면 뭐 SK 이노베이션이 특히 급등을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였고요. 다만 수급 흐름을 보면은 딱히 뭐 이렇게 시장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순리대로 코스닥이 쭉 흐름을 맞춰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이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아침에 붙었던 거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약업종은 약 1.6%. 근데 기타 서비스, 이게 제약 상위주가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뭐 알테오젠이나 뭐 지아이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다 기타 서비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상위주가 좀 강세를 보였구나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고, 반도체는 마지막에 조금 당겨서 플러스 마감했는데, 역시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반도체가 이제 조금 올라올 만큼 올라와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랑 바이오 그리고
네이버가 강하다 보니까 챗 GPT 이런 쪽으로 좀 강세 흐름을 확실하게 보인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메타도 좀 강세를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고, 이 코스닥 150 시총 상위주가 강했구나 오늘. 요걸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생 시장에서는 딱히 관여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한 9시 15분까지 시장이 약간 멈춤 현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파생 시장이 이제 15분 일찍 연다고요. 그래서 파생시장 거래는 8시 45분부터 이루어집니다. 당 전부터 이제 치열하게 파생시장 흐름이 이어질 텐데 그 흐름 영향 때문인지 이제 오늘 첫날이었는데 7월 30일 그래서 이제 현물 시장에서 조금 멈춘 현상 이런 거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시스템적으로 한국 거래소에 대한 의심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하루였습니다. 전 아침 장초에.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게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50조까지 보통 23년도에 50조까지 좀 유지가 됐었거든요. 뭐 빠질 때는 46조, 올라갈 때는 올라가봤자 43조. 요 안에서 움직였는데 평균 50조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2조 3천억이 들어오고 1조 2천억, 2조 3천억, 그리고 오늘 또 4천억. 그래서 59조, 59조 가량까지 예탁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유동성 장세가 일어났을 때 예탁금이 78조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보통 70조를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22년에 급락세가 나오면서 예탁금이 50조까지 내려온 겁니다. 금리가 아무래도 옥죄다 보니까는 뭐 대출받은 수요나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으로 좀 이동했었는데 지금 다시 금리 인상 스탠스가 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상의 마무리에 대한 시그널을 반영이 돼서 증시로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증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 같이 신용 잔고가 지난주에 코스닥이 급락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줄어들진 않았어요. 이게 좀 리스크입니다. 최근 23년도에는요. 제가 예탁금을 예시로 들었지만 신용 잔고가 20조에서 20.8조 요 사이에 들어오면은 어김없이 시장을 내리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보통 짧게는 6%, 깊게는 10%까지도 요 사이로 증시 조정이 일어났었어요. 과연 예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용 잔고의 용인력도 용인을 많이 해주는 밴딩이 들어와서 21조까지도 늘릴지 그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2조 2천억입니다. 현재는 2.2조 가량의 신용 잔고가 좀 누적이 되어 있다. 요거를 조금 제가 거슬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신용정보 좀 체크해 보시면서 증시 하방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현상 이런 걸 좀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인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알테오젠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세가 오늘과 그리고 금요일 저점을 잘 잡아가지고 좀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보유 물량을 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큰 물량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물린 분도 저점에서 가지고 있는 분도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요건 요거대로 단기 대응으로 단기 물량 쪽으로 단타 개념으로 지금 지나고 있는 거라서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지만 그래도 뭐 좋은 자리에 잡고 제가 일전에 얘기 드린 것 같이 요거를 가져온 이유는 알테오진이 4만 원은 깨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최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것도 진짜 호재고 주가 부양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알테오진이 지금 뭐 라이센스 아웃한 규모라든가 아니면 현재 사업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총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미 좀 기술력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낮은 가격단에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해서 올라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가치 찾으러, 자기 가치 찾으러 그냥 수급 논리로 2차전지가 조금 오르내리면서 또 이제 2차전지가 어쨌든 한번 지난주에 내리치고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섹터라 바이오가 조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급 유입이 더 크다. 이것도 뭐 재료가 되겠지만은 이런 뉴스에 너무 연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자꾸 매각 얘기 가지고 기대감 이런 거 실고 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알테오진 가지고 매각이니 뭐 대표이사가 제가 보기에 역시 얘기 드린 것이 그냥 매각 의사를 보여서 시장에서 관심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좀 시장 여러분 베팅을 좀 해보세요. 요 정도 이상으로 좀 너무 깊게 딥하게 보지 마시라.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종합지수를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도 잠깐 오버슈팅이 나왔었는데 결국엔 나스닥이랑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여기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지만 결국 이 밴딩 안에 들어와 있고요. 또 코스닥도 이렇게 밴딩 안에 들어와 있다. 제가 보는 거는 한 번은 좀 내리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의미 있게 막 엄청 뚫고 간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아닐 것 같고 지금 요 고점 넘긴 것도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리고 금요일 강하게 올린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요. 이차전지가 이렇게까지 반등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양일간 다 같이 반등 시도를 했어요. 제가 올라올 때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내리실 때 다 같이 내리치고 올라올 때 다 같이 올려치고 그리고 다시 내릴 때 뭐라고 했죠? 요 구간에선 2차 전지만 좀 빠지면서 IT라든가 반도체 계열이라든가 바이오 쪽 아니면 게임 쪽
요런 쪽에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2차전지 돈을 빼먹으면서 다음 하락 때, 요 하락 말고 첫 하락 말고. 근데 일단 올라가는 건 다 같이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빠질 때가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보는 건요. 원래는 제가 이제 2차전지가 빠질 때 이렇게 요런 섹터에서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한 번 더 다 같이 빠질 것 같아요. 한 번 더. 한 번은 더. 한 번은 더 다 같이 빠질 거예요. 왜? 신용 반대 매매. 즉 악성 물량. 세력이 생각하기에 좀 헐 물량들이 들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내리치면서 약간 좀 일반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내리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처음에 이렇게 빠질 때 요 날은 다 같이 빠지고 요 날은 이제 낙폭 과대주, 즉 땅굴파는 낙폭 과대주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은 이제 시총 상위주 일부 영역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요번에 한번 다 같이 빠지면 조금 이제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이런 현상, 요때도 이제 반도체가 같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온 동안 바이오가 쉬었어요. 요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 빠질 때는 2차전지도 급락세보다는 이제 희망을 주면서 야 이렇게 급락 빠졌는데 우리 급등으로 땡겨 올렸어. 근데 이번에는 우리 슬슬 빠져.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지.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지. 이런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바닥을 어떻게 확인하냐. 오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요. 7월에 고점을 만든 섹터의 종목들이 조금 세게 빠질 것 같고, 그리고 4월에 고점을 만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버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시세를 안 간 놈들이 있어요. 요 안 간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안 간 종목들이 조금 상승 전환을 한다. 아니면 이렇게 대장주, 2차전지 대장급 애들이 빠질 때 안 빠진다, 버틴다. 이런 현상이 보이면 이제 그때는 좀 다른 섹터도 보고 요 2차전지 일부 섹터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2차전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근데 당연히 대장급 애들은 뭐 10%갈 때 안 갔던 친구들은 뭐 한 3, 4%요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원래는 1, 2%씩 움직이고 아예 안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빠질 때도 같이 빠져요. 근데 얘네가 안 빠지면 이 7월에 고점을 만든 에코프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코스모신 소대, GCCST 금양 이런 친구들이 빠질 때 이 안 갔던 계열에서 시세가 안 빠지고 버텨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빠질 때는 그냥 2차전지를 포함해서 2차전지 뭐 일부가 아니라 다 같이 그리고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도 같이 한번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거까지 좀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제 신용 장관의 변동 그리고 특히 예탁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보면서 조금 시장 대응을 하고 싶다. 그리고 8월에는 펀드 매니저들이랑던가 아니면 글로벌 뭐 메이저들이 조금 어, 쉬는 그런 구간이에요. 휴가도 많이 가거든요. 이런 수급 악화적인 요인이 8월 초중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일단 오늘은 7월이었잖아요. 이제 내일 8월에 들어가니까 내일부터 좀 장세를 더 면밀하게 수급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가 바이오고 아래가 IT 반도체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는 이제 오렌지색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올만큼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 고점을 만들었던 요 구간, 요 구간 21년도, 22년도 상반기에 고점을 조금 어느 정도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저항에 걸릴 수 있다. 다만 반도체도 제가 얘기 드린 건 어제 라이브에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뭐냐? 이 메모리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계열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좀 메모리 증착이나 아니면 소재 이쪽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독점 기술, 독점 기술이 있는 반도체 업종 이런 종목들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뭐 비메모리에서 특히 뭐 HBM 이거 시세 거의 엄청 세게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난주 시세를 냈다가 오늘 쉬면서 HBM 관련주들도 좀 쉬었고 뭐 디자이너스라든가 오사트 그리고 뭐 DDR5 이것도 제가 보기엔 시세를 그래도 꽤나 냈어요. 그리고 뭐 기판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부품주 이런 쪽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비메모리 쪽 좀 이제 패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반도체 업종에서 그래서 메모리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수급 교환이 일어나면서 이런 횡보 구간을 좀 만들지 않을까. 업종 쪽으로는. 다만 종목마다의 시세는 좀 다를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에서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뭐라고 설명드렸죠 아까? 2차전지도 7월에 고점이 만든 종목들과 4월에 고점이 만든 종목들 그리고 아예 시세를 못 내고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뭐 이 정도까지 4월에 고점에 맞는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좀 대표적으로 뭐 LNF 이런 거 오늘 시세가 좋았는데 이런 게 좀 약간 시세 반증을 하는 것 같아요. 야, 에코프로보다 내가 에코프로가 먼저 갔으니까 나도 한번 시세 내볼까 하는 그런 수요가 좀 있습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수요도 좀 있을 것 같고 대신 7월에 시세 내는 친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들어봤고 2차 전지에서 이제 이렇게 7월에 좀 세게 냈던 친구들이 빠지면 이 안 갔던 섹터가 자리를 한번 잡아내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쉬면서 하방 지지를 받는 걸 보일 때 그때 이제 이 안 갔던 섹터에서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항상 이 업종 내에서 사이클 들거든요. 특히 2차 전지가 어쨌든 23년도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섹터, 안 갔던 sek터, 4대 뭐 양극재, 음극재, 동박,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알박, 뭐 페베터리 이런 쪽까지 다 해가지고 모든 섹터가 한번 더 돌아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간 섹터를 좀 주목해서 2차 전지도 이제 만약에 7월에 고점 만든 종목, 특히 에코프로가 빠질 때 하방 지지하는 모습 보인다. 근데 이 친구들 좀 출발하는 기미가 보인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해야 될 섹터와 그리고 반도체 제가 아까 말했던 메모리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주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HBM 이쪽으로 해서 좀 연관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메모리 관련주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바이오도 꼭 가지고 가시길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바이오 얘기 이렇게 업종 지수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게 예초 여기 올라올 때부터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요 구간을 그냥 한 번에 못 뚫는다. 근데 전 이렇게 누른 것 좀 세게 눌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 땡겨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이 조금 걸려요. 이게 뭐냐면 개인들이 진짜 많이 샀어요. 여기서 바이오를. 그래가지고 아마 뭐 진짜 내일 한 번 더 쳐준다 한들 시장이 빠질 때 제약바이오도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올라갔다 흔들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흔들고 횡보로 하면서 개별적으로 흔들고 가든 어떤 흔들림의 움직임이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로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 같아요. 3번 주도주. 얘가 2번이었으니까. 얘는 여기서 업종별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어쨌든 지금 7월까지는 대시세를 만든 종목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쉬면서 이 친구도 먹여 살리고 이 친구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안 갔던 2차 전지 섹터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총이 커졌거든요. 비대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7월에 만든 고점들이 빠지면서 다양하게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안 갔던 뭐 게임주라던가 이런 종목 섹터들까지 다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장세가 열리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종합지수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업종 지수적으로 좀 변화가 좀 생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요것 좀 이야기 잡아 드리겠고요. 오늘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은 아침에 반도체가 이렇게 뭐 흔들흔들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시세를 내면서 제약바이오가 내일 이어가고 반도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여기서부터 2차 전지가 초강세를 보였거든요. 2차 전지 상위주 에코프로나 뭐 금양이나 CCST는 못 갔으니까 오늘 LNF나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서 하루 종일 좀 강세를 보였다 2차 전지가.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는 강세를 보이는 와중에 바이오와 IT끼리 수급이 완전히 움직입니다. 여기서 IT가 올라오니까 반도체 좀 바이오가 쉬다가 IT 올라오니까 그러다가 이제 IT가 이제 좀 뱉는 흐름을 보이니까 같이 이제 2차 전지한테 수급 뺏기다가 바이오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반도체는 쭉쭉쭉 빠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보면은 2차 전지가 툭 하고 밀려요. 이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10%대, 그리고 7%대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다마자 바로 셀트리온이 올라옵니다. 이거 셀트리온이나 에코프로 BM 비교해서 보여드릴 텐데 그래 놓고 이제 한번 올려치고 다시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니까 바이오 쪽에서 시세를 뱉어내죠. 그래 놓고 이제 반도체가 마지막에 살짝 땡깁니다. 이러면서 반도체 쪽으로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에코프로가 올라가는데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올라가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다 같이 올라가야지 이쪽에 물렸던 종목의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못 넘어와요. 이쪽으로 일단 처음에는 첫 상승 때는 못 붙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닥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툭 쳐줘도요. 여기랑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겁이 샀어.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선 겁이 샀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 걸 봤으니까 올라왔을 때 여기서 손이 안 나가요. 개인들은요. 지금 요 구간에서 못 붙게 하는 게 세력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시세 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이 시세를 냈던 거예요. 그래 놓고서 2차전지 빠질 때 이거 이렇게 툭 셀트리온 헬스케어 쳐주잖아요. 여기서 이거 못 넘어옵니다. 절대 못 넘어요. 그리고 설령 넘어왔더라도 오늘 어떤가요? 다 물렸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사서 기다리지 않으면은 따라붙었다 물린다고. 그럼 다시 또 팔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2차전지 다시 넘어가지. 이런 식으로 개인들의 혼동을 줍니다. 그리고 2차전지 못 붙었어? 이거 안 되겠다. 반도체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선택지를 다른 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도주 쟁탈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일단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PBN 등재 여부를 뭐 공시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뭐 공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5시 20분인데요. 그래서 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내일 당장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뭐 알테오젠과 똑같아요. 이런 재료보다는 수급 논리로 2차 전지가 쉬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요 정도로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이게
딱 차트만 봐도 알겠죠? 세렐이고 이게 에코 BM입니다. 에코 BM이 시들 딱 뱉어내니까 어떤가요? 지수도 같이 빠지는데 셀트리온 스키만 요렇게. 그래서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이야기 드린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세팅 포트폴리오 자체가요.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뭐냐? 처음 1번 내 종목이 지금 들고 있는 게 해치가 될 건가? 2차 전지가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테마주인가? 시장이 빠지면 당연히 테마주가 좋겠죠. 테마성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급락이 나와. 그때 지금 버틸 수 있는 건 실적주거든요. 내 종목은 실적이 명확하게 반영이 돼서 다시 올라올 주식인가? 요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지 한 가지라도.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에는 해당이 돼야지 지금 보유 종목에서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지거나 테마주도 아닌데 그냥 뭐 실적도 어설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재료가 없어. 당장 이벤트가 없는 거예요. 7월, 8월에. 그러면은 테마도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올라올 때는 못 올라오는 현상. 그리고 오히려 다른 주도주만 올라오는 현상. 이런 게 열릴 수 있어요. 여기서도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올라올 때 같이 못 올라오냐 올라오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도 오늘 세트론 헬스케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 시장이 더 빠질 거를 보고 있거든요. 종합지수로는. 근데 지금 명확하게 종합지수 빠지니까 셀트리온 스퀘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빠질 만큼 빠지면 저 셀트리온 스퀘어 일부 좀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수 올라올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아까 뭐라고 했죠? 2차전지 중에서 안 간 애들 IT 중에서 메모리 관련주들 이런 거 할 거라고요 저는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바이오에서 이제 지수 올라갈 때 갈 종목들 갈 종목들과 안 갈 종목도 어떻게 구분하나요? 모멘텀이 있는지 이걸 보면 되겠죠. 지수가 올라올 때 내 종목이 최근 하반기에 올해 내내 23년 남은 시간 동안 모멘텀이 있는지 이거 보고서 올라올 종목들 아니면 시총 상위주 시총 상위주인데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아직 지수 올라갈 때 그냥 움직임이 없어 그럼 이거 이런 거 지수 연동해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답을 좀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업종 지수를 보면은 우리 코스닥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한번 넘겼을 때 제가 업사이드가 좀 열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위에 이 간극 글자도 좀 열어드렸거든요. 근데 이 간극 무색하게 다시 금방 내려와서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 코스닥이랑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어떤가요? 살짝 넘어는 봤지만 그래도 결국은 요 밴딩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냐 아니면 뭐 언더슈팅이 살짝 나오냐 이런 차이 정도 이상으로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제 밴딩의 상단이 와서 여기를 과연 뚫어줄지 그건 저도 물음표다. 근데 이거는 역시 에코프로의 힘이 없으면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시세를 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가 9.3% 에코프로 BM이 2.8%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이상 오른다? 아 단기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당장 그런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코스닥은 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하루 이틀 상단을 횡보하거나 아니면 내일 당장에 그냥 조금 한번 툭 쳤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하락으로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올렸다 내려치든 횡보하다 내려치든 한 번은 여기 하단을 더 터치하러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들든지 그 다음 흐름을 이제 그때가 더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면 현금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해지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하다. 지금 따라 붙으면 제일 바보입니다. 시세가 나는 종목을 따라 붙는 이 행동이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요건 하지 마시라. 이미 출발한 거 요건 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그 셀트리온이 올라오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 했어요. 이거 이렇게 올라오고 지수 빠지는데 요거 지금 현금 있는데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따라 붙으면 오늘 바로 물렸겠죠. 저한테 질문 주신 게 한 6만 7천 원 부근이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오늘 되게 좋은 위치에 있고 갈 것 같은데 2차전지 빠지면 되게 좋은 거 확인했어. 근데 막상 물리면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건요.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셀트리온 계열은 해도 좋다. 셀트리온 계열은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이거는 결국 추격 매수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결국에 같은 종목이라도 대응이 다르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알테오젠을 매매를 하는데 당장 이 하단 지금 이게 아랫꼬리 나왔잖아요. 이 아랫꼬리에서 매수한 사람이랑 오늘 막 종가에 매수한 사람이랑 심리가 다른 거예요. 이거 만약에 시장 다 빠질 때 저는 이제 알테오젠이나 HB가 시장 빠질 때 또 강세 보였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하루 빠졌지만 그 다음날 빠질 때 올라왔어요. 근데 또 이제 어제는 금요일은 쉬었거든요. 시장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지금 자기 개별주적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시장이 빠질 때 얘가 같이 동행해서 빠진다. 그러면 오늘 붙은 사람들 심리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내일 시장 지수 올라가는데 또 혼자 빠져. 이것도 안 좋아지겠죠. 근데 내일 시장이 빠진데 올라가면 이건 다행이겠죠. 근데 이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수급에 대해서. 이 시세에 대해서는. 물론 저는 알테오젠이 여기 200일선 다시는 이탈하지 않을 거라는 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빠지면 또 좋은 구간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항상 심리를 다스릴 수 있는 매수 구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금을 지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뭐 요 구간쯤에 현금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랠리는 계속 된다. 그냥 썸네일 제목에도 계속 남겨드리잖아요. 랠리는 계속 될 거라고. 근데 조정이 한번 나올 거다. 이 조정이 좀 아플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금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거 쓰지 마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지르지 마시라. 지금 상태에서 물리면 조금 재미가 없다. 할 거면 진짜로 아까 전에 세 가지 조건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진짜로 그냥 좋은 구간에서 쉬고 있는 종목들 지수와 무관하게 그런 종목들 정도로만 보자 라고 좀 이야기 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제 소견대로 정리를 해봤고 역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거 보면요. 지금 유튜버들이랑 전문가들이 주말에 정말 많이 떠들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포스코지수 더 갈 수 있냐 없냐. 다들 의견은 더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과연 본인들의 의사인가? 이분들한테 더 간다고 생각하는데 매수하실 거예요? 물어봤더니 패널이 아나운서 물어봤더니 두 명은 매수한다. 근데 조심해서 하겠다. 두 명은 안 한대요. 근데 저도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더 간다고 얘기하지? 실적만 보고. 그러니까 실적이란 건 컨센서스라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건데 과연 그게 적합한가? 저는 지금 이거 다이아 시그널이랑 보라 시그널 떠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1.4조를 던졌어요. 외국인이. 8천억을 던졌어요. 그리고 1천억을 던지고 오늘 3천억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지금 이거 물량을요. 개인이 다 받고 있어요. 개인이 4조 6천억을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 근데 과연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공학개미 운동의 끝을 우리 코스피 3300 갈 때 겪어봤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도 함께 좀 다시 상기를 시켜가지고 좀 조심해서 하더라도 포스코홀딩스 하더라도 좀 눌린 다음에 아니면 이격도라도 맞아지면 이런 구간에서는 어떠실까 좀 저도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 이 고점을 못 넘겼어요. 목요일 고점에 못 넘겼는데 에코프로 넘겼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공조이고 결국엔 진짜로 에코프로에는 와 돈의 힘이 작용한다. 요 정도로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TCC 스틸은 지난주 금요일날 강세를 보였더니 오늘 좀 쉬었고 금양이 오늘 초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금양 분봉을 보면 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엄청나게 내려찍었다 엄청나게 올려쳐요. 이게 과연 정상인가? 이게 과연 9조 2천원짜리 기업의 움직임인가? 좀 상당히 의심이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기타 오늘 알테오젠도 강했고 그리고 HLB도 오늘 움직임 나쁘지 않았거든요. HLB도 지금 호재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만들려는 게 아닌가 여기서 충분히 흔들고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보면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렇게 차트를 지저분하게 바닥 구간에서 만든 종목들인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주목해서 지수가 한번 빠지고 나서 빠질 때의 동향을 체크해 보고 그리고 올라올 때 좀 메리트 있게 쳐다보면은 여러분이 좀 좋은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SD 바이오센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좀 형성이 돼서 5만 명 가까이 나온다고 해요. 이런 것들. 또 신풍제약도 아침에 좀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코로나 테마까지 오늘 테마가 좀 형성이 됐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전간판 이렇게 보시면은 네이버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셀바스 AI 이런 거 네이버 AI 챗봇이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이렇게 또 삼성이랑 관련돼서 네이버 로보틱스 좀 강했고 알체라도 네이버 빨로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결국은 네이버가 또 어쨌든 AI랑 챗 GPT 우리나라에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성장주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또 그런 움직임이 좀 여기 녹아났는데 제가 지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23년도에는 아직 큰 시세 내기는 좀 힘들다. 내년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 쪽으로 철강주 강했고 일부 조선주 강했다. 조선주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 빠질 때도 요번에는 조선주가 안 셀 것 같아요. 작년에 셌거든요. 올해는 이미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이거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작년에 겪어봤어요. 시장이요. 그래서 올해는 조선주가 조금 재미를 못 볼 것 같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조금 실적을 진짜 머금고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이 좀 많이 쉬어가지고 시장이 빠질 때 조금 좋은 해지 섹터로 좀 쳐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쉬고 쉬었던 수소주까지 좀 움직였거든요. 오늘요. 이런 것도 좀 그런 거에 대한 선반영적인 시그널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오늘 좀 쉬었고요. 제약바이오랑 얘네 둘이서 그냥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 2차전지는 나홀로 강세를 좀 보였다. 다만 2차전지 장비주 쪽에서 좀 약한 모습을 오늘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금형이 좀 센 모습 보였고 일부 블리막이 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IRA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수혜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강했고 LNF가 야 내가 후발 대장으로 한번 가볼까? 라는 뉘앙스를 붙이고 있는데 진짜로 그렇게 갈지는 물음표입니다. 진짜 그렇게 갈까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야 붙어라. 에코프로가 빠지면 내가 갈래. 라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혹이요.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적합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고, 그리고 역시나 이쪽으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 제가 계속해서 항암 계열 괜찮다고 했죠. 이쪽 좀 괜찮고, 플랫폼에서는 ABL보다는 확실히 네오캠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알테오진 당연히 플랫폼에서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상장한 요 AI, 지금요 제가 얘기 드렸던 게 BBIG 이렇게 얘기 드리잖아요. IT, 배터리, 바이오, 게임인데 여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바이오에서 접목시키고 반도체 접목시키고 게임에서도 파생돼서 AI 업종이란 걸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보는 거는 그래가지고 BBIA 요렇게 BBIA 뭐 요 정도로 좀 게임보다는 AI가 좀 맞지 않나. 그러면서 이쪽이랑 좀 연계성 있게 AI 자체적으로 좀 종목 분류도 되고 AI 바이오, AI 반도체 이런 식으로 조금 접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요 AI 관련 주들을 조금 테마성 있게 잘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는데 이것도 AI더라고요. 근데 이거 기업 내용을 보면 진짜 가관도 아닙니다. 저는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상한가 갔다 온 것 자체도 조금 너무 테마성이다. 시테카 바이오나 뭐 이런 것도 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중해 제약은 놓쳤어요. 제가 이거를 S등급에서 하려고 굉장히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이거 한 번만 빠지면 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 번 안 빠지고 그냥 땡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노란 시그널 떴거든요. 중해 제약.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해 제약이 제가 이 구간부터 여기부터 제가 이거 준비를 타고 있었어요. 한 번만 빠지면 사겠다고 한 번만. 야, 근데 이거 안 빠지고 버티더니 노란 시그널 머금고 보라 머금고 한 번만 빠지면 사겠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을 안 빠지고 땡겨서 오늘 결국 노란 시그널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빠져도 한 번 빠진 건 안 할 것 같고 그냥 추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조정 구간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시그널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좀 해볼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빠지면 좀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해제가 조금 아까워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거 매매 후보군에 계속해서 남겨놨던 종목이거든요. 또 AI 관련주 중에서는 뷰는 처음에 상승 중반 때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이런 테마주를 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이걸로 봤는데 좀 아까웠다. 그래서 그런 개념 좀 따져보고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뭐 이제 오스코텍 이런 거 좀 모멘텀 받았고 하늘바이오팜은 강했죠. 하늘바이오팜은 뭐 제가 대놓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베타즈 플러스 종목입니다. 안 팔았어요. 계속 끌고 갈 생각이고 지금 거의 뭐 수익률이 뭐 한 20%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0%나 있는 상태라서 뭐 편하게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주가 좀 못 가는데 결국에 제약바이오가 가려면 얘네가 가야 돼요. 얘네가 가는 걸 좀 확인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 드리고 있나요? 이번에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고 오를 때도 다 같이 오르는데 이거 다음에 빠질 때는 선별적으로 오를 거다. 선별적으로 얘네 안 오르고 선별적으로 오를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빠질 때 다 같이 한 번 더 빠질 것 같다. 이게 의견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이것까지 맞고 이것까지도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게 안 나왔죠 아직. 요 하락이 시장 코스닥이 빠지고 올랐는데 여기서 다 같이 빠지고 다 같이 오르고 이게 안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 지금 제 전망이 달라진 거예요. 전망이. 그때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 HLB 이런 거 같이 빠질 것 같아요 요번에. 근데 이거 빠질 때요. 제가 얘기 드린 건 얘네가 오를 것 같아요. 이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보다 얘네가 먼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일단 먼저 움직여줬단 말이에요. 중간 대장급에서 행동제장급에서 그래가지고 얘네가 조금 여기서 시그널을 줘놓고 여기서는 조금 이거 아니야 야 이쪽이야 라고 유혹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얘네가 한번 좀 세게 쳐주지 않을까 이쪽에서 이런 쪽에서 좀 세게 쳐주지 않을까 얘네랑 같이 그때는 같이 근데 이제 빠질 때 시장이 빠질 때 얘네가 좀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는 알파제가 잘하는 거 아시죠? 요것 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저한테 막 이것저것 종목 물어보신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막 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쪽 섹터도 많이 물어보시고 뭐 이쪽에 있는 종목들도 좀 물어보고 했는데 아니다 지금 아니다 좀 참으시다. 분명히 기회 준다.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도 오늘은 이렇게 좀 장비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장비주 중에서 이게 HBM 관련주가 좀 많이 좀 시세를 뱉어냈어요. 특히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도 오늘 3.5% 빠졌는데 뭐 11% 올랐는데 요 정도 빠지는 거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닐리 관련주 좀 쉬고 이랬는데 반도체도 잘만 고르면 지금 좋은 종목들 많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 영상을 뭐 이렇게 영화판 간단하게 들이대면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이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럴 텐데 7월이 끝났어요. 제 생각보다는 반도체도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와 줬기 때문에 2번의 역할을 충분히 해줬다. 이 안에서도 갈릴 거고 2차전지 1번이죠. 얘네도 갈릴 거고. 근데 여기서 갈릴 때 분명히 IT도 해야 되고 2차전지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강한 시세를 냈던 업종 내 테마 이런 거를 잘 골라가지고 선별한 다음에 일부 끌고 가되
지금은 이제 바이오, 요거 좀 주목해 필요하겠다. 특히 AI, 게임까지. 이런 식으로. 요 세 가지 섹터는 여러분이 조금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는 좀 게임주랑 제가 포함을 많이 했는데, 엔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엔터는 좀 실구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엔터 빼고 진짜 게임주, 모멘텀이 있는 게임주 하반기에 요거 일단 성장주니까요. 요 게임주랑 AI에 접목된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도 좀 쳐다볼 만한데, 챗 GPT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은 빼고 진짜 AI 바이오나 AI 반도체 좀 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 좀 주목해 보시고, 바이오 중에서도 잘 골라야 된다.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 바이오 종목 진짜 하나하나 거의 다 집어드렸거든요. 목이 터져라 하다가 중간에 이제 마지막밖에 못했는데, 라이브 못 보신 분들 라이브 꼭 참여하셔가지고 그 제가 골라드린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바이오 해서는 안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잘 걸러드렸으니까 그 중에서 잘 골라서 하시라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알림 설정.